지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저렴하게 취득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은행 빚 때문에 나오는 것은 경매고요. 세금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은 공매다. 그리고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내용이고 공매는 온비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용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연도, 타경, 숫자로 구성된 게 사건 번호고요. 가로치고 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물건 번호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한 명의 소유자가 여러 개의 물건이 나왔을 경우에 이렇게 물건 번호가 붙는다라는 거고, 감정가, 그리고 매각 기일, 신건이냐 유찰됐냐 이런 거에 따라서 20%나 30%씩 입찰가가 낮아집니다. 낙찰가는 낙찰받은 금액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입찰할 때는 반드시 최저가의 10% 보증금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한 장의 수표로 가져가도 되고 100만 원이나 1000만 원 단위의 수표로 구성을 해서 가져가도 됩니다. 임장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익숙하긴 하지만 현장 조사를 말하는 거고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행위를 명도라고 하고요. 명도 확인서는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을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라는 서류를 받아가야지만 그 돈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낙찰자에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매각물건 명세서는 법원에서 경매 나온 물건에 대한 현황과 권리 관계를 정리해 놓은 문서고요. 우리가 임차인 현황을 보면요, 이렇게 전입, 확정, 배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개가 모두 신고가 되어 있어야지만 법원으로부터 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내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리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말소 기준 권리인데요. 대부분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낙찰이 됐을 때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바로 권리 분석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경매, 기입 등기, 선순위, 전세권 등이 있는데 근저당과 압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싸움을 하는데 이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하는 날짜와 임차인의 날짜를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빠른지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권리 분석을 통해서 내가 인수받을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를 해야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권리 분석입니다. 전입, 확정, 배당 신고가 되어 있어야지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해당 임차인은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지 않겠다라고 의사 표현을 한 거고요. 지금 이분의 날짜를 보면요, 이 가압류 날짜보다도 이분의 날짜가 훨씬 더 빠르죠. 임차인이 가압류보다 빠르기 때문에 훨씬 더 힘이 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분들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 선순위 임차인, 요것도 같은 말입니다. 전입, 확정, 배당 이 3위일체가 돼야지만 법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해당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배당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1억 6,500만 원은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우리가 이사온 날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입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날짜 싸움하는 그런 기준 날짜가 되고요. 확정 날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배당 신고가 됐을 때 확정 날짜 순으로 돈을 배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권리 분석하는 내용도 해봤는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무 내용도 없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정말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저당권하고 임차인의 날짜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아무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물건은 한마디로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2013년 9월 13일 날짜와 2022년 2월 9일. 그러면 당연히 최선순위가 더 빠르죠.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안전한 물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심지어 소유자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내용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물건도 마찬가지죠. 2020년 7월 29일 날짜와 전입신고 날짜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이 임차인의 날짜가 더 느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안전한 물건이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분은 전입, 확정, 배당 신고를 잘했죠. 그러면 이분은 낙찰 대금에서 본인의 보증금을 받아가겠다라고 신고를 하신 분이기도 한 거예요. 최선순위 날짜보다 느리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임차인이다. 그래서 해당 물건은 안전한 물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2억 원 이하 지방주택은 다주택자여도 취득세는 1.1%다. 2025년부터 바뀌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락잔금 대출 예상금액 계산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80% 중에 더 낮은 것이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면 감정가의 60%는 1억 6,200인데 낙찰가의 80%는 1억 8,400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1억 6,200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방공제, 방빼기라는 게 들어가요. 이거는 지역마다 조금씩 금액은 다르지만 지방 기준으로 2,500만 원씩 방공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출 금액에서 2,500만 원을 빼고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당 주택을 2억 3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집은 대출이 1억 3,700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빼기의 금액과 의미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보증금 금액이 있습니다. 이 지역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르지만 서울은 5,500, 수도권은 4,800, 광역시는 2,800, 그 외에 지방은 2,500만 원인데요. 만약에 주인이 실거주를 하게 되면 이런 금액은 빼지 않고 다 대출이 나오는데요. 인당 2개까지는 그렇게 대출이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넘어가면 임대를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보증금만큼 빼고 대출이 나갑니다. 자, 앞에서 내용 말씀드리면 1억 6,200만 원이 대출이 나가기로 했는데 만약에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은행도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놓는 거죠. 최우선 변제 금액을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빼고 1억 3,700만 원만 나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방공제, 방빼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실거주하면 이런 금액 상관없이 대출이 진행이 된다. 그건 인당 2개까지만 되고요. 나머지는 이런 금액이 다 빠진 채로 대출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탁대출이라는 건 이런 금액을 빼지 않고 모두 다 대출이 진행되는 걸 말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신탁대출의 장점은 이렇게 대출이 잘 나온다는 건데 단점은 실제 소유는 내가 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의 이름은 신탁회사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를 준다고 했을 때는 약간의 불안한 심리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